좌석을 잘못 찾은 것 같아서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손에는 승차권을 들고 있었지요. 어디 좌석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자연스럽게 나서서 물어보았답니다. 12비석인데요. 아까는 분명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럼 제 옆자리네요. 저는 12회이거든요.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아까 다른 차량에 앉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자리였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셔서요. 가족끼리 앉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못 봤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난 부산 여행길. 야간 KTX에서 우연히 같은 상처를 가진 민석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 갈까요? 서울역 오후 6시였어요.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합실을 바라보며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었답니다. 부산행 KTX 407호차. 오후 8시 20분 출발.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런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남편 없이 혼자 기차를 타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만에 처음 집을 벗어나는 것이었지요. 대합실의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있고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들이 갑자기 낯설고 부러웠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런 일상의 소음에서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정말 이래도 될까요? 마음속으로 하늘나라에 있을 남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3년 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나는 마치 시계가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잠드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구나. 60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도 20년, 3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승차권 검표하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지요. 어느새 승강장으로 향하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답니다. 이런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설렘 때문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승강장에 써니 마침 KTX가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하얀색 차체가 웅장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3년 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 한켠에서 뭔가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기차에 올라 좌석을 찾는데 복도는 여행객들로 붐볐답니다. 큰 가방을 끌고 가는 젊은 남녀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고 그 발걸음들에는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나만 혼자 이유 없이 떠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초라해졌답니다. 7호차 12A석. 창가 좌석이었어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평소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이제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게 새삼 실감났답니다.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지요. 회색빛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내 가방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어요. 인상이 온화하고 신사적이었지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괜스레 쑥스러워서 손을 저었는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내 가방을 들어 선반에 올려주었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딸이 있어서 잘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좌석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의젓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작은 도움만 받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신기했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기차 탔어. 부산 도착하면 연락할게. 곧바로 답장이 왔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자주 연락드릴게요.
딸의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니 괜히 미안해졌어요. 3년 동안 딸에게 얼마나 걱정을 끼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어서요. 기차는 점점 속도를 높여가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니 정말 여행을 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가슴이 뛰었지요.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3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을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억지로 짓던 그런 미소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말이에요. 기차 안은 점점 고요해지고 있었답니다. 퇴근길 승객들은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고 조명도 은은하게 어두워졌어요. 이런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지요. 문득 아까 가방을 들어준 그 남성이 생각났답니다. 어디 앉았을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다른 차량에 앉았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까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구나. 스스로에게 놀랐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특별한 관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친절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니 묘했어요. 기차는 이제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야간 운행이라 창밖은 어두웠지만 가끔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마치 내 마음에도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것 같았지요. 부산까지는 아직 2시간 반이 더 남아 있었답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보낼까요? 남편과의 추억?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궁금해졌어요. 부산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 혼자 하는 여행에서 어떤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았답니다. 기차는 밤을 가르며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답니다. 기차가 천안하산역을 지나면서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복도가 한결 조용해지니 마음도 차분해졌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가끔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문득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가방을 뒤적거렸는데 텀블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집에 두고 왔구나.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혼자 여행의 어려움을 실감나게 했어요. 카페 차량에서 물이라도 사와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기차가 살짝 흔들려서 중심을 잃을 뻔했지요. 벽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카페 차량에 도착해서 생수를 하나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내 좌석 근처에서 누군가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아까 가방을 들어준 그 남성이었어요. 혹시 뭔가 찾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분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 안녕하세요. 좌석을 잘못 찾은 것 같아서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손에는 승차권을 들고 있었지요. 어디 좌석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자연스럽게 나서서 물어보았답니다. 12비석인데요. 아까는 분명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제 옆자리네요. 저는 12회이거든요.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아까 다른 차량에 앉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자리였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셔서요. 가족끼리 앉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못 봤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답니다. 옆에 앉은 그분을 다시 보니 생각보다 단정하고 품위 있어 보였어요. 회색빛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옷차림도 고급스러웠지요.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셨어요. 최수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각자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괜찮으세요? 민석 씨가 재빨리 내 어깨를 잡아주며 물어보았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은근히 두근거렸어요.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남성의 배려였거든요. 혹시 처음 부산 가시는 건가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네, 혼자서는 처음이에요. 남편과 함께는 가본 적이 있지만 말끝이 흐려졌답니다. 아,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이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저도 혼자 여행은 처음이에요. 아내와 함께 다니던 곳들을 혼자 가보려고 하거든요. 민석 씨의 말에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내분께서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민석 씨가 잠깐 침묵했답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죠.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수연 씨도 남편분을 잃으신 거죠? 네, 3년 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힘드셨죠? 민석 씨가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많이요? 아직도 가끔은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볼 때면 민석 씨도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지요.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신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과거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던 곳들을 다시 가보면서 추억도 정리하고 혼자서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싶어서요. 민석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저도 똑같아요. 딸이 여행 좀 다녀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이제는 잘한 것 같아요. 딸분이 있으시는군요. 몇 살이세요? 35이에요.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민석 씨는 자녀분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33인데 아직 총각이에요. 가끔 집에 와서 밥 해달라고 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를 하며 웃었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같은 나이대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부산에서는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민석 씨가 물어보았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바닷가 좀 걸어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정도요. 민석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와 함께 갔던 감천문화마을이랑 태종대 정도 가보려고 하고요. 감천문화마을이 어떤 곳이에요? 아, 정말 예쁜 곳이에요. 언덕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요. 민석 씨가 열심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그런 곳이 있구나. 저도 가보고 싶어지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가보시겠어요? 아,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처음 만난 남성과 함께 관광을 한다는 게 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저도 혼자 돌아다니기가 좀 막막했거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도 혼자서는 좀 쓸쓸할 것 같았어요. 민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기차는 이제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남쪽 지방의 정취를 띠기 시작했어요. 부산 도착하면 몇 시예요? 11시 10분이니까 1시간 정도 더 남았네요. 민석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늦은 시간인데 숙소는 정하셨어요? 네, 해운대 근처 호텔로 예약했어요. 민석 씨는요? 저도 해운대 쪽이에요. 부산역에서 그리 멀지 않죠. 그러게요. 내일 아침에 만나서 함께 구경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내일 일정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민석 씨는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가 깊은 분 같았답니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웃는 모습도 따뜻했어요. 수연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지내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가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요가 수업 들으러 가고 그런 정도요. 민석 씨는요? 저는 작년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특별한 일은 안 해요. 가끔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그런 식으로 지내죠.
등산 좋아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남편과 자주 다녔는데. 아, 그러셨구나. 혹시 기회 되면 같이 가보실래요? 부담스럽지 않은 코스로요. 민석 씨의 제안에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3년 동안 혼자만 있다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할 계획을 세우니 새로웠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산에도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답니다. 기차 안의 조명이 더욱 어두워지고 승객들 대부분이 잠이 들었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오늘 정말 우연한 만남이네요. 민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혼자 여행 온다고 했을 때는 이런 만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요.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석 씨의 말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답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설레는 단어 같았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도착할 시간이 다가왔답니다. 곧 도착하네요. 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는 가방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수연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석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저도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즐겁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기차에서 내리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답니다. 내일 아침 10시쯤 해운대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연락드릴게요. 부산역에서 헤어질 때까지 민석 씨는 내가 택시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답니다. 택시 안에서 창문 너머로 손 흔드는 민석 씨를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 나는 오늘 밤의 만남을 되새겼답니다. 혼자 떠난 여행에서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이야.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만남이 이렇게 설레고 기대되는 게 신기했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선물 같은 만남이었어요. 부산의 아침은 서울과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호텔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살짝 풍겨왔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닷바람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었지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반. 민석 씨와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니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골라 입는데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도 하고 어울리는 옷도 골라 입었어요. 이런 나를 보면 딸이 뭐라고 할까?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3년 만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해운대 어디에서 만날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스타벅스는 어떠세요? 찾기 쉬우실 것 같아서요. 좋아요. 10시에 뵙겠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해운대로 향하는 길,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기차에서 나눈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민석 씨의 따뜻한 목소리,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느껴진 깊은 공감. 스타벅스에 도착하니 민석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아, 수연 씨. 안녕하세요. 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민석 씨가 반갑게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젯밤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답니다. 커피 드세요? 제가 사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뭘 드실래요? 그럼 아메리카노로요. 민석 씨가 커피를 사러 간 사이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아침의 해운대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넓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 그리고 아직 많지 않은 사람들. 남편과 함께 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기요. 민석 씨가 커피를 가져오며 앉았답니다. 고마워요. 정말 경치가 좋네요. 그죠? 아내와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앉아서 바다를 봤었어요. 민석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네. 특히 이런 곳에 오면 더 그래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민석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답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이런 곳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그런 추억들이 오히려 아프게 느껴져서 혼자서는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신 거구나. 네. 용기 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수연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은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일을 말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석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석 씨 아내분은요? 췌장암이었어요. 6개월 투병하다가 아내가 정말 용감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었거든요. 민석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답니다. 6개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받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시간도 없었거든요. 내 말에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떤 게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이별도 예고된 이별도 정말 그래요. 둘 다 너무 아프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석 씨가 물어보았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딸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젊은 부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요. 혼자 지내시는 게 더 힘드셨을 텐데. 그때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남편 냄새가 남아있는 집에서 그 사람과의 추억들 사이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아들이 이사 가자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아내가 가꾸던 화분들, 아내가 좋아하던 책들, 그런 것들과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두고 계세요? 네. 아내 옷장도 그대로, 화장대도 그대로. 가끔 청소할 때 말고는 건드리지 않아요. 민석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양복들, 넥타이들 다 그대로 걸어두고 있어요. 가끔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아직도 완전히 괜찮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민석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부터 확인하게 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여보, 왔어요 하고 부르게 되고, 민석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답니다. 정말 똑같네요. 저도 장 보러 갈 때 습관적으로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를 집어들었다가 혼자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해였어요. 수연 씨, 외롭지 않으세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많이 외로워요. 특히 밤에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너무 조용한 집이 무서울 때가 있어서요. 정말 그래요. 이상하게 밤만 되면 더 슬퍼져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아무래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민석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가족들은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만 잊고 새로 시작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더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커피를 다 마시고 해변으로 나왔어요. 아침의 해운대는 정말 평화로웠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걸어가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수연 씨,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으며 모래사장을 걸었답니다. 바다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혼자서는 이런 곳에 올 엄두도 못 냈는데 이렇게 함께 와보니까 좋네요. 저도요.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아요. 민석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런데 민석 씨,
네? 우리 이런 관계가 괜찮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민석 씨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친구 사이니까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은 죄책감이 들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석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맞아요. 그냥 서로 의지하는 친구 사이니까요. 우리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답니다. 수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저도요. 이제 조금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답니다. 바다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걸 느꼈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좋은 시작이었어요. 민석 씨와 함께라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해운대에서 아침을 보낸 후 민석 씨와 함께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여행 같은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민석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어제 기차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진 사이였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도착하니 정말 민석 씨 말대로 동화 속 마을 같았어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비탈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마다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쵸? 아내가 정말 좋아했던 곳이에요.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민석 씨가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마을을 돌아보며 걸었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고 좁은 골목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어요. 조심하세요. 계단이 가파라요. 민석 씨가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남성의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손을 놓지는 않았답니다. 민석 씨도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은 채 계속 걸었어요. 마을 꼭대기에 도착해서 부산 시내를 내려다보니 정말 장관이었답니다. 정말 멋져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내와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감탄했었어요. 민석 씨가 옆에 서서 함께 경치를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어서 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는데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 자연스러운 행동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답니다. 점심 드실까요? 좋은 식당 하나 알고 있어요. 민석 씨가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걸어서 배가 고프네요. 우리는 마을 아래쪽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갔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싱싱한 회를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내와 자주 왔던 곳이에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식사를 하면서도 민석 씨는 계속 나를 배려해 주었답니다. 물을 따라주고 맛있는 반찬을 권해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민석 씨는 정말 배려가 깊으시네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민석 씨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 모습이 참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태종대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전망대까지 걸어가는 길, 민석 씨가 자꾸 내 보조를 맞춰주었답니다.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미안해요. 평소에 걷는 속도가 빨라서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걸어보네요. 태종대 절벽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광활했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정말 멋져요. 바다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저도 올 때마다 감동해요. 자연 앞에서는 사람이 정말 작게 느껴지죠.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몸이 흔들렸는데 민석 씨가 자연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어요. 바람이 세니까 조심하세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감싸여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석 씨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오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면서 뭔가 간절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수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네, 바람 때문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바람 때문이 아니라 민석 씨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진 거였답니다. 실내로 들어가실까요? 카페가 있어요. 우리는 전망대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셨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왠지 모르게 민석 씨가 더 가까이 앉은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혼자였다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기분이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살아있다는 기분이요. 3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만 했는데 오늘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똑같아요.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민석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깊어 보였답니다. 수연 씨,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녁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녁요? 네. 이렇게 헤어지기가 아쉬워서요. 민석 씨의 말에 가슴이 설렸답니다. 나도 헤어지기 아쉬웠거든요. 좋아요. 어디서 드실래요? 호텔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 민석 씨가 추천해 준 식당에 갔답니다. 조명이 은은하고 분위기가 로맨틱한 곳이었어요. 여기 괜찮을까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좋아요. 정말 멋진 곳이네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촛불이 켜진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었답니다. 와인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수연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도요. 아내가 떠난 후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건 처음이에요. 민석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인지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어요. 민석 씨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답니다. 수연 씨,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뭘요? 오늘 하루 종일 옆에 계시니까 정말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어요. 민석 씨의 고백에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저도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잊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촛불이 흔들리면서 민석 씨의 얼굴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손잡아도 될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저릿저릿하면서 뭔가 간절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답니다. 민석 씨, 네? 이런 감정 느끼는 게 괜찮을까요? 어떤 감정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설레고 두근거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민석 씨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답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오히려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간질간질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밤의 바다는 낮과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연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민석 씨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연 씨, 네, 내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순간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안았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지만 밀어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안기고 싶었어요. 민석 씨, 네? 이런 감정이 낯설어요. 하지만 싫지 않아요. 저도요.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좋아요. 우리는 달빛 아래서 서로를 아는 채 오랫동안 서 있었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해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는 것. 그리고 민석 씨가 그런 나를 깨워준 사람이라는 것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어젯밤 민석 씨와 보낸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답니다. 손을 잡고 걸었던 감천문화 마을, 촛불 아래서 나눈 저녁 식사, 그리고 달빛 아래서의 포옹까지. 모든 게 현실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머물러 있더라고요. 3년 만에 보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답니다. 민석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도 함께 시간 보내주실까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답장을 보냈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도 함께해요. 그럼 10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날까요?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셔가고 싶어요. 특별한 곳이요? 비밀이에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민석 씨의 깜짝 계획이 궁금해서 일찍 준비를 마쳤답니다. 어제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석 씨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깊게 잤어요. 민석 씨는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민석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일단 따라오세요. 버스를 타고 조금 가야 해요. 민석 씨가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앞서 걸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서 도착한 곳은 온천이었답니다. 온천이요? 네. 부산에서 유명한 온천이에요. 몸도 피로하실 테고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시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제 많이 걸어서 다리가 좀 아팠거든요. 온천에 들어가니 정말 시원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어제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답니다.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따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까지 마음이 설레었어요. 온천을 나와서 휴게실에서 민석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온천복을 입은 민석 씨의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기분 어떠세요? 정말 상쾌해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부산에 오면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함께 와서 더 좋네요.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민석 씨는 어떻게 이런 곳들을 다 아세요? 아내와 부산 여행을 자주 했거든요. 그때 알게 된 곳들이에요. 혹시 아내분과의 추억이 있는 곳에 저를 데려오셔도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민석 씨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수연 씨와 함께하니까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추억이요? 네, 똑같은 장소지만 다른 감정이에요. 과거의 그리움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이요. 민석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과 갔던 곳들은 아픈 추억만 떠올랐는데 민석 씨와 함께하니까 새로운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온천 근처의 맛집으로 갔어요. 부산식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답니다. 이런 맛집도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수연 씨께 맛있는 걸 드리고 싶어서요. 민석 씨의 배려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해동용궁사라는 절에 갔어요.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진 정말 아름다운 절이었답니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가 정말 장관이에요. 절 마당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광활했답니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민석 씨, 여기 앉아서 잠깐 쉴까요?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민석 씨가 자연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민석 씨의 눈빛이 어젯밤보다 더 깊어 보였답니다. 수연 씨, 네, 어제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뭘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결론이 나셨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가요? 민석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민석 씨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답니다. 저도요. 수연 씨 때문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바다 바람이 우리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민석 씨, 저기 좀 봐요. 멀리 보이는 등대를 가리켰답니다. 등대예요. 밤에 보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그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좋아요. 오늘은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는 절 근처를 천천히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작은 상점에서 기념품도 사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요. 이런 게 진짜 여행이구나 싶어요. 그래요. 네. 혼자였다면 구경만 하고 금방 돌아갔을 텐데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니까 좋아요. 저도요. 누군가와 함께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등대에 불이 켜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답니다. 와, 정말 멋져요. 그쵸? 이런 걸 혼자 보면 아쉬웠을 텐데 함께 봐서 더 기뻐요. 민석 씨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대었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수연 씨, 내일 서울로 돌아가시죠? 네, 아쉽지만요. 저도 정말 아쉬워요.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민석 씨도 내일 가세요? 네. 같은 기차 타고 가면 안 될까요? 좋아요. 함께 가요.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연 씨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호텔 근처에서 내려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식당이었지만 역시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내일 서울 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자주 만나요. 서울이 그렇게 큰 곳도 아니잖아요.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민석 씨를 자주 보고 싶어요. 내 고백에 민석 씨 얼굴이 밝아졌답니다. 저도요. 수연 씨 없는 일상이 상상이 안 돼요. 그럼 서울에서도 계속 만나요.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마지막으로 걸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수연 씨와 함께라서 더 아름다워요. 민석 씨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연 씨,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내 얼굴에 손을 댔어요. 뭐가요? 안아도 될까요? 정말 안아보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민석 씨가 천천히 나를 안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포옹이었어요. 민석 씨, 네? 저도 안고 싶었어요. 우리는 달빛 아래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답니다.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내일 정말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래야죠.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요. 민석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부산에서의 이틀이 정말 꿈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도 이 행복이 계속될 것 같았답니다. 민석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느끼며 그날 밤을 마무리했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민석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가는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꿈 같았어요. 민석 씨가 내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답니다. 기차 안에서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 도착하면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빨래나 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민석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똑같은 일상인데 기분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부산에서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언제 다시 만날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언제든 괜찮아요. 민석 씨 시간에 맞춰서요. 그럼 이번 주말에 어떠세요? 서울에도 좋은 곳이 많잖아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남산타워는 어떠세요? 야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남산타워라는 말에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연인들이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까지 민석 씨는 계속 나를 배려해 주었어요. 택시 잡아드릴까요? 괜찮아요. 지하철로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집에 도착하면 연락 주시고요. 네, 민석 씨도 조심히 가세요. 우리는 서울역에서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부산에서의 이틀을 되돌아보았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부터 마지막 밤의 포옹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이틀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좋은 꿈 꾸세요. 그날 밤 정말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민석 씨와 함께 걸었던 해운대, 손을 잡고 올라간 감천문화마을 달빛 아래서의 포옹. 모든 순간들이 꿈속에서 다시 펼쳐졌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완전히 달랐답니다. 뭔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민석 씨와 주말에 만날 약속이 있었거든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되고 목소리가 밝아졌네요. 여행 효과인가 봐요. 딸도 내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런가? 확실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자주 여행 다니세요.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잤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평소처럼 집안일 좀 하고. 민석 씨는요? 저도 그냥 집에서 쉴 예정이에요.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민석 씨도 나와 만날 생각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말까지 며칠 더 기다려야 했지만 그 시간도 설레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딸이 와서 함께 저녁 먹었어요.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했네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들이 바빠서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도 즐거웠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어요. 민석 씨와 오후 3시에 남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답니다. 남산 입구에 도착하니 민석 씨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말 반가웠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일주일 만이네요. 정말 반가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케이블카 안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니 정말 멋졌답니다. 와, 이런 각도로 서울을 본 건 처음이에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수연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좋네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넓네요. 이 넓은 서울에서 우리가 만난 게 신기해요. 운명이었나 봐요. 민석 씨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답니다. 민석 씨,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연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저한테 부담을 느끼시는 건 아닌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제가 인생에 들어온 거잖아요. 혹시 너무 급작스러웠나 싶어서요. 민석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전혀요. 오히려 민석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이번 주 내내 민석 씨 문자 받는 게 하루 중에 제일 즐거웠어요. 민석 씨 얼굴이 환해졌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쵸? 이런 걸 혼자 보면 좀 쓸쓸한데 함께 보니까 좋아요. 우리는 전망대에서 오랫동안 야경을 감상했답니다. 수연 씨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녁 드실까요? 좋아요. 어디서 드실래요? 이태원에 좋은 식당이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요. 이태원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했답니다. 정말 로맨틱한 곳이네요. 수연 씨와 어울리는 곳으로 골랐어요. 고마워요. 이런 곳에 온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민석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든지요.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 어색했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감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오히려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촛불빛 아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냥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만나면 어떨까요? 좋아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민석 씨는 제게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되어 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밤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싶어요. 자주 와요. 산책하기 좋잖아요. 앞으로 민석 씨와 자주 와야겠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수연 씨,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얘기하셨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민석 씨는요? 저도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아직은 우리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답니다. 이 관계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민석 씨, 혹시 네? 우리 나이에 이런 관계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민석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석 씨의 말에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었답니다. 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답니다. 남산타워에서 본 야경, 로맨틱한 저녁 식사, 한강변에서의 산책.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민석 씨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지요. 그래도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니까요. 민석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확신하며 그날 밤을 마무리했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몰랐어요. 현실이라는 벽이 얼마나 높고 두꺼운지를. 민석 씨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2번씩 만나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전시회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들도 다니면서요. 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도 조금씩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세요? 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았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어떤 친구야? 동네 친구들이에요? 응, 새로 사귄 친구야.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 딸에게 민석 씨 얘기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어.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답니다. 민석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기분이 좋아졌나 보다. 혹시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우리 둘 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거리였어요. 내가 사는 사당과 민석 씨가 사는 일산은 생각보다 멀었답니다. 만날 때마다 1시간 이상씩 이동해야 했어요. 수연 씨, 매번 먼 길 오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요? 민석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사실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욱 그랬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이 쓰였어요. 민석 씨가 항상 식사비며 교통비며 다 내려고 하셨거든요. 민석 씨, 제가 낼게요. 안 됩니다. 제가 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매번 민석 씨가 내시면 괜찮아요.
수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민석 씨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답니다. 나도 용돈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가끔 이상한 시선을 받는 것 같았답니다. 저 나이에 연애를 하네. 요즘 노인들도 참. 실제로 들은 말인지 아니면 내가 민감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신경이 쓰였어요. 민석 씨,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자꾸 눈치가 보여서.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혹시 남자친구 생기신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이모가 강남에서 엄마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분과 손잡고 걷는 걸. 들켰구나 싶었답니다. 그게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천천히 말했어요. 친구야. 좋은 친구. 그냥 친구가 손을 잡나요? 딸이 따지듯 물어보았답니다. 좀 특별한 친구야. 아,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딸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갑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고 역시 혼자 사는 분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와서 가슴이 뜨끔했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이해해 주실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세요.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답니다. 민석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아들이 우연히 우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여자친구 있으시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냥 친구야. 아버지의 나이에 그냥 친구가 어디 있어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이야.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들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민석 씨와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요즘 힘들어요. 저도요. 아들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딸한테 들켰어요. 이모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민석 씨가 한숨을 쉬었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데 왜 눈치를 봐야 할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과 행복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답니다. 수연 씨, 혹시 이 관계를 그만두고 싶으세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민석 씨는요? 저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만나는 게 맞나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서로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민석 씨가 제안했어요. 시간을요? 네. 서로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는 시간 말이에요. 얼마나요? 한 달 정도? 그동안 각자 생각을 정리해 보고. 민석 씨의 제안에 마음이 아팠지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민석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헤어질 때 마음이 정말 무거웠답니다. 한 달 동안 민석 씨를 보지 못한다는 게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니 더욱 외로웠답니다. 3년 동안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민석 씨를 만난 후로는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딸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만약에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진짜로요? 가정에서 말이야. 딸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주변 사람들? 친척들이나 아버지 친구분들? 그런 분들 말이에요. 딸의 말을 들으니 더욱 복잡해졌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민석 씨와 떨어져 있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과연 옳은 건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답니다. 민석 씨가 너무 그리웠다는 것. 그리고 민석 씨 없는 일상이 다시 예전처럼 외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민석 씨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민석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행복한 시작이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민석 씨와 떨어져 지낸 지 3주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민석 씨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딸은 물론이고 친척들, 남편의 친구분들, 모든 사람들을 신경 쓰며 숨어서 만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남편의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항상 내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어.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잠깐 만나지 않고 있어. 왜요? 싸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딸이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든 말해봐.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봐서요. 그렇구나. 하지만 엄마가 요즘 며칠 동안 보니까 다시 예전처럼 우울해 보이시더라고요. 딸의 말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 네. 그분 만나실 때가 훨씬 밝아 보이셨어요. 정말? 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고마워. 딸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지 저도 확인해 보게 해주세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가장 걱정했던 딸이 이해해 준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석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졌답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렸을까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민석 씨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옷을 입은 남성을 봤거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가까이 가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민석 씨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집에 돌아와서 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답니다. 약속한 한 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길을 걷다가 문득 부산행 KTX가 떠올랐답니다. 처음 민석 씨를 만났던 그 기차 말이에요. 만약 그날 다른 좌석에 앉았다면, 만약 그날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 우리의 만남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민석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연 씨, 안녕하세요.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슴이 뛰면서 바로 답장을 보냈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민석 씨는 어떠셨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수연 씨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처음 만났던 해운대에서요. 네. 부산까지요? 네. 모든 걸 정리하는 의미로.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석 씨의 제안에 무언가 예감이 들었답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부산에서 만나요. 다음 날 다시 부산행 KTX에 올랐어요.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답니다. 그때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불안과 걱정이 더 컸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로 향했답니다. 약속 장소에 가니 민석 씨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많이 생각하느라 힘들었다는 게 느껴졌답니다. 민석 씨. 아, 수연 씨. 오셨네요. 민석 씨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예전 같은 밝은 미소는 아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한 달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답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스타벅스가 바로 옆에 보였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민석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민석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수연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민석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답니다. 가족들의 반대, 주변 시선,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해요. 민석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수연 씨가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함께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민석 씨, 수연 씨는 가족들과 평온하게 지내셔야 해요. 눈치 보면서 숨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민석 씨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석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슬프지만 성숙한 미소였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민석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다른 시작이에요. 다른 시작이요?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을 주고받았잖아요. 민석 씨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답니다. 수연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요. 민석 씨 덕분에 3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다시 뛸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운대 해변을 함께 걸었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동안의 추억들을 되돌아보았어요. 민석 씨,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수연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정말.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야간 기차였고 마지막 만남도 해질녘이었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네요. 네. 기차 시간이.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어요. 첫 번째 포옹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한 포옹이었답니다. 수연 씨, 행복하세요. 민석 씨도 행복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좋은 친구로 만나요. 좋아요.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까지 민석 씨는 계속 나를 배려해 주었어요. 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달 전 이 기차를 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때는 3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은 사랑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그 사랑이 끝났지만 후회는 없었답니다. 민석 씨와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민석 씨와 부산의 바다를 걸었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비록 현실에서는 이별했지만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나의 황혼 로맨스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때로는 사랑의 완성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민석 씨, 어디선가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래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말.